저분은 따로 유산소 안 한대요, 동면중님. 웨이트 트레이닝만 한대요. 근데 뭐 다이어트가 저렇게 살이 빠지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동아,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할 때 웨이트 대 유산소, 그러니까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동면중님 저는 웨이트만 하는데 살이 빠지는데, 혹은 다른 사람들 보니까 웨이트만 하는데 충분히 살이 빠져요, 그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유산소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 웨이트가 필요한지, 어떤 사람들한테 유산소가 필요한지 그거를 알아갈 거예요. 이게 사람들마다 달라요. 그래서 웨이트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유산소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과연 그러면 이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럼 알아볼 거예요. 이제 우선은 정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기초대사량이라는 거예요. 기초대사량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을 때, 그냥 숨만 쉴 때,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있을 때 그때 사용되는 에너지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라는 거는 가만히 누워있을 때 사용되는 에너지원이에요. 이 기초대사량은 근육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커져요. 근육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초대사량은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근육량이 적으신 분들은 기초대사량이 적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근육량이 많은 사람들은 그럼 기초대사량이 많겠네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초대사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총대사량이에요. 근데 이 총대사량은 근육량 곱하기 활동량이에요. 한마디로 기초대사량 곱하기 활동량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량이 많은데 활동량이 적다, 그러면 전체 하루 칼로리 사용량이 적은 거예요. 근데 근육량은 적은데 활동량은 많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활동량은 되게 많아. 막 유산소 운동도 굉장히 많이 해. 근데 근육량이 적어. 그러면 하루에 소비되는 칼로리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그냥 숫자로 표현을 한 거예요. 조금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숫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육량이 만약에 10이에요. 그리고 활동량도 10이야. 그러면 우리가 총 쓰는 에너지 양이 100이에요. 근데 근육량이 5야. 근육량이 이 사람보다 적어. 근데 활동량은 더 많이 해. 그러니까 이게 활동량이 많다라는 게 유산소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평소 일을 할 때 좀 돌아다니는 일을 한다든지, 몸을 쓰는 일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량이 적은데 활동량은 15야. 이런 사람들은 대사량이 75예요. 그러면 이제 띵킹을 하는 거죠. 자, 근육량이 많은 사람들은 활동량을 더 높여줘요. 그래서 활동량을 더 높였어. 그랬더니 활동 대사량이 많이 늘어났죠. 150까지. 위랑 아래를 봐봐요. 근육량 차이가 2배이기 때문에 지금 대사량 차이가 2배가 나죠. 그러면 아래에 있는 사람은 활동량이 평소에 많아. 내가 그냥 좀 몸을 쓰는 일, 식당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뭔가 물건을 옮기는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만드는 일을 한다든지, 뭐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근육량을 늘려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육량이 올라가면 대사량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 활동량이라는 거는 단순히 유산소 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내가 활동하는 총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근육량이 많은데 사무직이야. 근육량이 많은데 하루 종일 그냥 앉아있어. 그러신 분들은 유산소 운동을 따로 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근육량 많은데 웨이트 트레이닝만 해도 살이 빠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움직이시는 일을 하실 거예요. 보통 서 있거나 아니면 돌아다니거나 그러시는 업무를 보통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운동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근육이 안 늘어요. 그러신 분들은 활동량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오히려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 활동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대사량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먹어야 되는 칼로리가 너무 많아져서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칼로리에 충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신 분들이 많아. 아랫분들의 특징은 보통 체지방이 없어요. 체지방이 없어. 그러니까 막 먹는 걸 되게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면에도 불구하고 되게 뭔가 지방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냥 좀 근육이 평소에도 좀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근매스까지 원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드셔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서 근육량을 늘리시는 거고, 물론 활동 대사량이 늘어나니까 좀 먹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웨이트 트레이닝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데 사무직이다.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한마디로 내가 평소에 움직이는 일을 적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을 따로 해줘서 내가 에너지 사용량을 늘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하려면 유산소 양을 늘려주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남들 한다라고 해서 남들은 저렇게 하는데 저도 저렇게 따라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의 행동, 예를 들면 웨이트 트레이닝만 하셔. 근데 이분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셔. 하루 종일 돌아다니셔. 그러니까 이상하다. 저분은 따로 유산소 안 한대요, 동면중님. 웨이트 트레이닝만 한대요. 근데 뭐 다이어트가 저렇게 살이 빠지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저분은 평소 생활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직을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유산소 운동을 따로 해주는 게 맞고, 만약에 내가 움직이는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식사량을 늘려주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식사량을 늘리기가 사실상 조금 힘드실 거예요. 아니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늘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내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이냐 웨이트 트레이닝이냐 이렇게 갈리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평소에 내가 좀 많이 돌아다니신다, 그러신 분들은 웨이트 트레이닝 위주로 해서 근육량을 먼저 키운 다음에 내 몸의 대사량을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이어트에 진행을 하시는 게 더 좋고, 그 다음에 내가 평소에 웨이트 트레이닝만 즐겨 해서 근육량이 높으신 분들은, 그리고 사무직을 해서 활동량이 적으신 분들은 유산소 운동을 따로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총 사용하는 칼로리 양은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에요. 그러니까 기초대사량 곱하기 활동량이에요. 얘네들이 곱셈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만 높아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높아야지 이게 하루 전체 칼로리가 높아진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 였습니다. 똥빵.